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벌써 5일차 운동입니다. 제가 코가 조금 막혀서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인증해 주시고 피드백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댓글로 운동하셨다는 인증과 오늘 운동이 어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서 30일 동안 이 습관 챌린지를 완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동 주제는요,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선생님, 고관절 스트레칭 1일차에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1일차에 했는데 우리 고관절이나 어깨관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할 건데 매번 똑같은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1일차랑은 다르게 조금 더 능동적인 움직임 측면, 그리고 좀 더 고관절 스트레칭에서도 좀 더 1일차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은 운동을 들어갈 겁니다. 능동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연성이나 가동성 이런 측면으로 체력 요소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인 개념의 근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요, 근육도 잘 늘어나지만 얼마큼 잘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관절이나 내 근육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바로 그거는 능동적인 가동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유연성은 있지만 가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유연성이 적더라도 가동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연성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 큰 범위에서의 움직임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유연하신 분들은 오히려 근육에 그리고 또는 관절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일차랑 다르게 조금 더 능동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고관절의 유연성 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은 비둘기 자세입니다. 비둘기 자세는요, 다리를 뒤쪽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뻗으시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앞쪽에다가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비둘기 자세의 정적 스트레칭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능동적인 비둘기 자세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엉덩이를 위로 들었다가 다시 고관절을 접어서 앞으로 숙이고 다시 올렸다가 숙이고, 그러니까 고관절을 접었다가 다시 세우고 접었다가 세우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때 왜 이러한 고관절의 능동적인 운동이 중요하냐면 얼만큼 큰 범위로 많이 숙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내 체중을 잘 이겨내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가동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을 접었다가 다시 들고, 고관절 접었다가 들고, 아래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많이 훅 내리지 마시고 지그시 엉덩이로 체중을 잘 받치면서 내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후. 오케이. 자, 다음 동작은요, 런지 앤 보우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런지 자세, 오른쪽 다리 앞으로 왼쪽 다리 뒤로 만든 다음에 만세 하시면서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고요. 앞으로 숙이면서 무릎을 펴고 앞으로 숙여주시고 만세, 후 내뱉으면서 발 당기고 다시 고관절의 전면 근육과 그리고 몸통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 시켜주시고, 숙일 때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근육까지 그리고 등 쪽까지 같이 늘려주세요. 고관절을 최대한 접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반대쪽. 자, 앞에 보고 할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고관절 앞쪽이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만세, 그리고 왼쪽 다리 펴고 앞으로 숙이고 만세, 만세, 이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발끝을 더 많이 당기세요. 만약에 숙이는 동작에서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엉덩이만 그냥 뒤로 빼주시고 발끝만 당겨주셔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에 기름칠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벌리고 한쪽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한쪽 고관절을 안쪽으로.
자, 이때는 한쪽 고관절은 외회전, 이 고관절은 내회전. 바깥쪽 돌리고 여기는 안쪽 돌리고 바깥쪽, 안쪽. 최대한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골반이 너무 과하게 엉덩이만 비비지 않게 다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90-90 자세라 그래서 앞쪽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 오른쪽 다리는 뒤쪽으로 해서 또 기역자 만들어 주시고 손은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주신 다음에 뒤쪽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쪽 다리를. 근데 이때 골반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골반은 닫아주신 상태에서 이 다리만 바깥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고관절의 외회전 운동입니다. 오른쪽 다리 고관절의 외회전 운동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다리 기역자, 뒤쪽 다리 기역자. 이걸 90-90 자세라 그래요. 손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각선 방향에서 자, 다리 벌리고 많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벌리려다가 이렇게 골반까지 돌아버리면 이건 고관절의 운동이 아니라 골반이 회전되면서 허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은 잡아두고 뒤쪽에 있는 다리만 무릎을 쭉 천장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근육은 이 중둔근이나 대둔근 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고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내회전할 건데 내회전하는 거는 뒤에 있는 다리가 발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리뼈가 안쪽으로 돌겠죠? 내회전. 고관절의 외회전보다는 내회전이 훨씬 가동 범위가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고관절을 내회전하는 근육도 엉덩이 근육에 또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 쪽이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근육을 타겟한다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을 타겟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회전의 움직임을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쪽. 자, 이쪽 다리를 이렇게. 양쪽의 외회전, 내회전이 서로 차이가 난다면 뭐 근육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움직임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몸이 완전히 대칭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서 만들어진 그냥 움직임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다시 비둘기 스트레칭부터 가겠습니다. 다리 기역자. 이번에는 옆을 보고 한번 가볼게요. 다리 기역자. 뒤쪽 다리 뒤로 쭉 펴고 고관절 접고. 자, 쭉. 여기 엉덩이 근육에 느낌이 나야 돼요. 엉덩이로 밀어준다는 느낌. 쭉. 내릴 때는 체중으로 버텨주면서. 다리가 기역자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무릎을 더 굽혀도 괜찮고요. 고관절이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손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고관절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리뼈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쭉. 지그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데 만약에 이렇게 쭉 내리는 동작에서 확 꺼진다. 만약에 엉덩이가 확 꺼진다 하면은 그거는 고관절의 유연성은 좋지만 이렇게 능동적인 가동성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뻣뻣하신 남성분들이 더 유연성은 없지만 움직임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있게 더 근육이나 관절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90-90 스위치 자세. 자, 이거 운동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먼저 했을 때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이 순서가 틀려서 영상을 다시 찍지 않기 위한 어떤 이런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런지앤 보우 만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런지앤 보우 할 때 여러분들 아까 유연성 처음에 1라운드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유연해진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허벅지 뒤쪽이나 허벅지 앞쪽에 있는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준 건 아니지만 고관절 자체를 타겟했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짐이 좀 풀리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유연성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위주의 그런 스트레칭이나 관절 위주의 가동성 운동들이 전체적인 근육들의 유연성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주 효율적인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관절과 그럼 고관절의 근육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뼈와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켓에 다리뼈가 딱 맞물려 있는 그곳이 바로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고, 고관절 근육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다리, 왼쪽 다리를 앞으로 오른쪽 다리부터 할 거니까 오른쪽 다리 외회전 할 거예요. 몸통에 힘 딱 주고 외회전. 이때 다리를, 무릎을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하면은 이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이 쓰여요. 그래서 다리를 좀 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올리면은 오히려 범위가 더 안 나오긴 하지만 고관절 쪽에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엉덩이 쪽에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반대쪽. 이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몸통에 힘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내릴 땐 천천히.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은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외회전해 주는 거니까 반대로 내회전해 주는 근육, 그리고 또는 벌리고 있는 거니까 안쪽으로 모아주는 근육인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내회전, 이 발을 위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고관절의 내회전이 되면, 그러니까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안으로 쏟아지는 것 자체가 고관절의 내회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관절 내회전이 안 좋은데 왜 내회전 운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움직임들은 나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두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움직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되는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다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은 다들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자세조차도 다 그 선수들은 오히려 그거를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어떤 이점으로 더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회전 동작 안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내회전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깨 내회전 동작이 잘 돼야 손을 뒤로 이렇게 등 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막 화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이 좀 힘들어져서 저도 호흡이 빨라지니까 말도 빨라지고 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화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동작들을 다 하고요. 뭐 스쿼트나 아니면 고관절의 움직임 또는 의자에 한번 앉아보시면 엄청 편하게 골반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느낌이 날 거고요. 고관절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로 러닝을 하러 가셔도 좋고 헬스를 하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업무를 보셔도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분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5일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6일차 운동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